오늘의 책은 제임스 댄커스와 존 디 이스트우드의 지루함의 심리학입니다. 지루함은 저 멀리 있지 않다. 그것은 저기와 우리 사이에 있다. 지루함은 지금 이 순간 느끼는 소외감이다. 사회학자 피터 콘레드의 말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순간순간 지루함, 친근하지만 달갑지 않은 감정 속에 몸부림칩니다. 학업이나 일에 몰두하지 못하고 아무 생각 없이 멍 때리거나 SNS에 자신의 외로움을 포장한 소소한 행복을 뽐내는 일상들을 포스팅하는 것으로 지루함의 소외에서 탈출하려 합니다. 사실 지루함은 의미 있는 무언가를 하고 싶고 그리고 그것에 몰두하고 싶지만 그 무언가를 찾을 수 없을 때 생겨나는 감정입니다. 인간 존재로서 내가 가진 재능과 능력을 사용하지 못해 느끼는 고통, 그리고 의미 있는 것을 하고 싶은 욕구로 인한 고통, 즉 그러한 지루함의 난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적절한 해결책은 없을까요? 이 책은 지루함의 난제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분석하며 우리에게 그 해결법을 어느 정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지루함이 주는 놀라운 삶의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작품 들어가겠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지루함이란 늘 우리 곁에 있었다. 고대 로마 철학자 세네카는 단조로운 일상에 대한 혐오와 역겨움을 지루함과 연결시켰다. 중세엔 지루함이 목적을 상실한 영적 수행, 열의가 부족한 수도사들의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었다. 19세기 심리학적 관점에서 왕성한 심리적 욕구와 흥미가 유발될 수 없는 상황을 지루함이라 말했다. 20세기 삶의 부조리와 인간 실존에 집착한 실존주의자들은 지루함을 삶의 의미의 상실과 연결시킨다. 사실 지루함에 대한 다양한 정의와 의견은 많지만 정확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지루함에 잘 빠지는 이들에겐 몇 가지 공통적인 내면적 성향들이 있다. 첫째는 정서적인 감정 부족. 어떤 순간을 느끼는 감정 부족이다. 감정을 회피하는 성향이 높은 사람은 두려움과 같은 부정적 감정을 느끼지 않으려 애쓴다. 감정 회피자는 그렇지 않은 이들보다 지루함에 취약할 수 있다. 둘째는 생명 반응. 즉 세상에 너무 기민하게 반응하려는 내적 몸부림이 자칫 지루함을 유발할 수 있다. 기민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환경에 빨리 익숙해진다. 물론 이것은 새로운 환경 적응 능력으로 긍정적 능력일 수 있지만 환경 적응력이 빠를수록 그것에 빨리 익숙해진 이들은 쉽게 지루해하고 또 다른 새로운 관심거리를 더 필요로 하는 경향이 있다. 셋째는 인지 능력으로 우리 주위의 세상에 집중하고 사고하는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지루함에 쉽게 빠진다. 넷째는 내적 동기부여가 부족한 경우이다. 외적 물질적 보상보다 내적인 보상에 의해 동기부여가 되는 사람은 지루함을 덜 느끼는 것으로 드러난다. 마지막으로 자기 통제력, 즉 자기 지시 능력의 부족은 지루함의 핵심 원인이다. 의지력 혹은 자기 통제력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그대로 따르는 능력이 부족한 경우 어딘가 몰두할 수 없어 지루함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물론 지루함을 일으키는 외적 환경적 요인들도 존재한다. 첫째는 단조로움, 둘째 목적 없는 활동, 셋째 어떤 일을 하라 하지 말라는 강요와 제약 등이 있다. 그리고 골디락스 존을 찾지 못한 경우가 있다. 골디락스 존이란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적당한 구간을 말하는 용어이다. 환경이 도전적이지 않거나 지나치게 도전적일 때 사람들은 가장 많이 지루함을 느낀다. 그러므로 자신의 재능과 관심을 쏟을 수 있는 대상이 너무 어렵거나 너무 쉬워서도 안 된다. 지루함에서 벗어나려면 자신이 몰입하고 수행 가능한 적절한 지점, 즉 골디락스 존을 찾아야 한다. 지루함에 취약한 사람들은 사회 심리적 문제를 겪을 가능성도 높다. 단순하고 반복적 일을 할 때도 집중이 어려워 생명을 다루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엔 위험한 결과가 초래된다. 어떤 이들은 지루함 때문에 자해 충동을 느끼기도 하고 향정신성 의약품, 도박에 빠지기도 한다. 또 지루함이 섭식장애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확실히 지루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간식에 대한 욕구가 강했으며 게다가 나쁜 간식거리를 찾는 경우가 더 많았다. 그리고 충분히 먹었음에도 더 먹지 않아도 된다는 생리적 신호를 무시한 채 과식과 폭식을 하기도 한다. 입에 무언가를 집어넣는 행위를 무언가 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할 수도 있다. 그 밖에도 우울감으로
발전해서 공격성을 유발하기도 한다. 하지만 지루함이란 여성은 죄가 없다. 지루함은 없애고 싶은 부정적 감정이지만 그 자체가 선하거나 악한 것은 아니다. 핵심은 지루함의 존재가 아니라 지루함으로 주체성을 위협받을 때 인간이 반응하는 방식이다. 사실 지루함을 느낀다는 것이 오히려 인간에게 추동력을 제공해 창의성과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 지루함으로 인해 몽상에 빠진 이들의 뇌는 상상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지루함이 왔을 때 올바른 반응과 행동을 취한다면 오히려 지루함은 창의적 능력을 자극해 멋진 결과물을 가져올 수 있다. 인간은 저마다 답은 다르겠지만 자기 삶에 의미를 부여하고자 한다. 지루함은 의미를 잃었다는 신호이자 의미를 되찾으라는 동기를 부여하는 심적 기제에 가깝다. 하지만 의미를 잃었다 생각했을 때 인간은 그것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 올바르지 않은 방향으로 나아가기도 한다. 사이비 종교에 빠지거나 극단적 정치단체에 빠지기도 한다. 의미를 찾는 과정에서 영웅에 쉽게 감동받기도 하고 그들을 숭배한다. 절박하게 답을 찾는 이들은 카리스마를 지닌 이들에게 매료되어 그들의 결점이 드러나도 그것을 보지 않고 폭력적 세계관을 키운다. 삶에서 진정한 만족을 느끼지 못한 사람은 평화를 원하지 않는다. 인간은 무상감과 지루함에서 벗어나고 공포심과 좌절을 덜기 위해 전쟁을 일으킨다. 신학자 F.S. 페레의 말이다. 페레의 말처럼 자칫 지루함은 죽어가던 삶의 의미에 급하게 인공호흡기를 꽂으려다 오히려 극단적 공격성을 불어넣어 파괴적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사실 모든 길은 지루함으로 통한다. 지루함은 세상과 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그것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지 못한다는 표지이다. 그렇다면 진정한 의미 만들기에 돌입하라는 동료이기도 하다. 진정한 의미 만들기는 하나의 완성된 결과물로 영원히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올바르고 진정한 사회 참여를 통해 삶의 의미를 지속적으로 탐색해야 한다. 무엇보다 삶의 의미 창출이 극단성과 폭력성을 발생시킬 수 있는 단순하고 획일적인 것이 아닌 다양한 측면에서 해석되고 이루어져 나아가야 할 것이다. 매일 일상에서 핸드폰을 신체의 일부로 장착하고 SNS나 유튜브를 한 차례도 접속하지 않고 지내는 현대인들은 드물다. 유튜브를 들여다보며 자신의 욕망이 아닌 타인의 욕망을 소비하게 된다. 하지만 또다시 우리는 지루해진다. 바다의 조수에 밀리는 코르크마개는 횡의자가 아니다. 하지만 거센 파도에도 노를 저어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낚시꾼은 주체적인 행위자이다. 이처럼 인간은 자기 통제성을 발휘해 관심을 쏟을 대상을 찾고 거기에 몰두할 때 의미 있는 삶을 만들 수 있다. 한 가지 명확한 것은 지루함에서 벗어나기 위한 올바른 선택은 온전히 나의 몫이다.